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봄이 바로 앞에 와 있는 듯한 날씨입니다. 살짝 들뜨기도 하고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날씨입니다. 바로 앞에 와 있는 봄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함께 나누었던 출판사 페이지 2 작가 정덕현님의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에서 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미진님, 남편분 큰 결심하신 거예요. 간 이식해 준 거. 바람을 언제 피웠고 그 의도가 뭐든 간에 남편분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거라고요. 목숨 걸고 기증하신 거니까. 그럼 남편 이제 그냥 알아서 잘 살라고 하시고 이제 어머니 인생 사세요. 저도 와이프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밤새 병원 일하고 혼자 애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와이프가 자기 친구 남편이랑 바람이 났어요.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남들 보기도 너무 창피하고 인생 왜 이렇게 꼬이나 싶어 죽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아까웠어요. 걔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보내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다시 찾은 건강인데 남편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약 드시고 악착같이 건강 회복하세요. 어머니 인생이잖아요.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중에서 삶의 체계가 느껴질 때 싫은 건 그냥 싫은 거예요. 저녁을 먹은 게 체한 모양이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럴 때면 어머니는 손을 내보라고 하시곤 했다. 그러고는 엄지와 검지 사이를 손으로 꾹 누르셨다.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너무 아파서 손을 빼려고 해도 놔주지를 않으셨다. 계속 누르면 통증도 익숙해지는지 차츰 적응되었고 그래서 포기하듯 손에 힘을 빼게 된다. 조금만 있어 봐라. 금세 꼭 할 테니. 주문 같은 그 말이 빠지지 않았고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도 주문의 피리 소리에 고개를 쭉 빼는 뱀처럼 트림이 쑥 나왔다. 지금은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 엄지와 검지를 눌러줄 사람이 없다. 아내가 눌러주겠다고 하지만 영 힘이 시원찮다. 얼굴은 잔뜩 힘을 주고 있는데 정작 손가락에는 힘이 없다. 젊어서는 아내의 손가락 힘도 만만치 않았다. 피아노를 쳐서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피아노 대신 밥벌이를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매일 치다 보니 손가락에 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 손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른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왼손으로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내려가야 할 것이 내려가지 않고 멈춰 서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먹을 때부터 어딘가 깨름직한 걸 먹었던 그 이물감이 남아 있어서이기도 하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먹느라 제대로 씹지 않고 꿀꺽 삼킨 것이 사단이 되기도 한다. 때론 너무 추운 곳에서 벌벌 떨며 먹으며 잔뜩 긴장한 몸이 음식이 지나가는 길을 좁혀 걸리지 않고 때론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아예 음식길을 막아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린 가끔 이렇게 표현한다. 음식이 목에서 넘어가질 않아. 몸은 자연과 같아서 의식하지 않고 흘러갈 때 가장 건강하다. 하지만 물리적, 정신적 충격 같은 것으로 의식이 거기에 집중되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체했을 때 나는 내가 무슨 일로 어디에 의식을 두고 있는가를 생각한다. 지금 집착하는 건 뭘까 들여다보려 한다. 무언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 벌어졌거나 그래서 미운 사람이나 미운 감정이 생겼을 때 몸은 음식의 흐름을 막아세우며 내게 말한다. 너 뭔가에 골몰하고 있어. 올해도 참 체하는 날들이 많았다.
원고를 청탁하곤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적지 않은 원고료를 받지 못했고 매체 환경이 바뀌어 밥벌이를 위해 글 쓰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워낙 많은 정보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서인지 기억력은 갈수록 흐려졌다. 그래도 갈수록 씀씀이가 커져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더 많은 밥벌이를 해야 했다. 가끔 젊어서 꿈꿔왔던 소설을 다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생각은 루틴하게 흘러가던 밥벌이 기계를 자꾸만 멈춰 세우곤 했다. 갈수록 노쇠해지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불안했다. 나는 체하고 또 체했고 그럴 때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왼손으로 오른손을 꾹꾹 눌렀다. 싫은 감정은 거부감을 만든다. 거부감은 흘러가던 걸 멈춰 세우고 되돌리려는 힘이라 그 지점에 삶의 쳇길을 만들어낸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배신을 했거나 조롱을 하거나 무시하면 거부감이라는 놈이 불쑥 고개를 들어 흘러가던 흐름을 막아 세운다. 특히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괴롭다. 그냥 지나치는 사이라면 무시하고 말지만 늘 봐야 하는 가족이나 회사 동료라면 볼 때마다 채기가 올라오기 마련이다. 체한 걸 의식하면 할수록 채기는 더 심해진다. 이제 상상력이란 놈이 발동해 목구멍을 지나 어느 정도 내려가던 곳에 멈춰서 있는 것들을 그려낸다. 그놈이 완강하게 버티며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집착하게 된다. 그러면 더 조급해지고 답답해진다. 마찬가지로 관계의 채기는 그 미운 사람이 골몰하게 만든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신도 싫어진다. 내가 왜 이러지? 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결국 그 거부감을 도저히 못 참게 되면 토하게 되는데 그건 나 자신에게도 적지 않은 상처를 준다. 그럴 땐 어려서 내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눌러주던 어머니의 손이 그립다. 순간 골몰하고 집착하던 내 의식을 통증 속으로 온전히 옮겨놓는 매운 힘이 자상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금만 있어 봐라 금세 꼭 할 테니 라고 하셨던 주문 같은 말의 단단함이 무엇보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싫은 감정이 이물감처럼 남아있는 내게 괜찮다고 하듯 등을 토닥이던 그 손이 그립다. 싫은 건 그냥 싫은 거야. 싫은 건 잘못된 게 아니란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게 더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 손이 꼭. 있잖니?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진심을 알아줄 수는 없어. 그 정도로 우리한테 뭐 관심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뭐 그거 일일이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누가 뭐라던 묵묵히 쭉 가. 묵묵히 산다고 그거 절대로 사라질 거 아니거든. 정 선생, 진짜로 의미 있는 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알지? 낭만 닥터 김사부 3 중에서. 세상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묵묵히 쭉 가. 오, 한국에서 TV 가장 많이 보는 남자. 아내가 괜시리 비장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봄날의 경복궁은 활짝 피어나기 시작하는 꽃들로 활기를 띠었다. 지난 나의 에세이, 드라마 속 대사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다가 출간되고 아내와 서울 나들이를 왔다가 충동적으로 경복궁을 찾았던 참이었다. 책 소개와 함께한 인터뷰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기자가 기사 링크를 보내줬다.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슬쩍 아내가 제목을 보더니 반농담으로 그렇게 말했던 거였다. 그냥 강조해서 쓴 거야. 얼버무렸지만 아내는 의외로 정색하며 말했다.
아닐걸? 진짜일걸? 내가 TV를 그렇게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늘 TV를 끼고 살아가는 나를 봐왔으니 아내로서는 그렇게 느낄 법도 했다. 그래도 20년 넘게 하루도 빼지 않고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다큐멘터리까지 챙겨 봐왔으니 틀린 말도 아닐 게다. 어쨌든 그 기사 하나 때문에 어딜 가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소개하곤 한다. 한국에서 TV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분이에요. 엉뚱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TV에 대한 가장 강렬한 첫 기억은 자물쇠다. 큰맘 먹고 아버지가 모셔온 TV는 방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무슨 어른들만의 보물이라도 되는 듯 가구 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TV라니. 그럴 거면 무엇하러 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우리 집에 온 그 TV는 가구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다. TV를 보려면 먼저 가구에 달린 커다란 자물쇠를 풀고 문을 양옆으로 연 후에야 비로소 그 속에 있는 TV를 볼 수 있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고 어른들은 공부만이 아이들의 신분 상승을 해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들에게 TV는 바보 상자였다. 그래서 그 바보 상자는 아이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흑백 TV의 화질은 마치 심한 스크래치를 입은 것처럼 조악했고 그것마저도 TV 안테나의 상태에 좌우되었다.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거나 비라도 올라치면 화면은 끊임없이 눈꺼풀을 깜빡거렸고 때론 일그러진 얼굴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이제 잘 나오니? 하고 묻는 모습이 연출되곤 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아버지가 그 자물쇠를 풀어주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공간 속에 들어있어서일까? TV는 어린 내게 어떤 신비한 물건으로 보였던 것 같다. 마치 보물창고 속 숨겨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기계장치 같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거 신기하네. 요 조그만 상자에 난장이들이 저렇게 많이 있다니. 하지만 못 보게 한다고 안 볼 우리들이 아니었다. 저녁 시간마다 TV를 볼 수 있는 친구 집으로 달려간 우리들은 탁 소리와 함께 브라운관의 작은 점이 한참 지나야 영상으로 바뀌는 그 시간을 못 기다려 발을 종종 대곤 했다. 그렇게 켜진 TV 화면 속에 등장한 황금 박쥐나 요괴 인간, 달려라 번개호 같은 일본에서 들어온 만화들은 지금과 비교해보면 꽤 조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TV 앞으로 끌어들였다. 결국 집 서랍장 속에 고이 모셔둔 TV 때문에 밖을 전전하는 내게 백기를 든 아버지는 저녁 1시간 동안 감금된 TV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순간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저 바깥 세상과 유리된 채 살아가던 우리들의 눈과 귀도 해방되었다. 그것은 바보 상자이기는커녕 온갖 진기한 세상 일들을 바로 눈앞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알라딘의 마술 램프였다.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가 일본 선수에게 박치기를 해댈 때마다 온 마을이 들썩거렸고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는 집집마다 동시에 터져나온 그 환호성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바보 연구를 흉내내던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슬그머니 눈가를 훔치게 만들었던 드라마 여로, 그리고 짠짜짠짠짠 하는 특유의 시그널송이 울리면 당연히 그 앞에 앉아서 봐야 했던 수사반장에 대한 국민적인 열광은 이 작은 TV의 유력을 어린 나이에도 실감하게 만들었다. 80년대 흑백 세상은 컬러로 바뀌었지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오로지 대학 입시를 향해 치열하게 살던 내 세상은 흑백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게리슨 유격대나 맥가이버 같은 미국 드라마 시리즈가 간간히 나를 숨쉬게 했고 마이클 잭슨이 스릴러 앨범을 냈을 때는 MTV 뮤직비디오가 짧지만 강렬한 인상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주말의 명화는 그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을 쿵쾅대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동경했던 TV의 세계는 다시 저 어린 시절 자물쇠에 채워진 상자 속에 유폐된 채 마음속 잘 보이지 않는 창고에서 먼지가 쌓여갔다. 그 상자를 찾아내 먼지를 털어내고 안에 있던 나의 TV를 다시 열게 된 건 그럭저럭 살던 삶에 지쳐가기 시작했던 때였다. 회사도 다녀봤고 기획에, 홍보에, 잡지사 편집장까지 다양한 일을 했지만 마음은 늘 헛헛했다. 그런 평범한 삶이 누구나 원하는 정답이고 행복이 거기 있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내 진심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한 계기로 원고 청탁이 들어왔다. TV든 영화든 보고 써달라는 거였다. 바보 상자라는 이름으로 무겁게 막혀있던 물길이 다시 열렸다. 그제야 알게 됐다. 그 물길을 막은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 미닫이문 저편에 놓여있던 바보 상자에 대한 세상의 낯선 시선을 나 역시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애써 그 욕망을 무거운 현실의 돌덩이로 막아놓고 있었던 거였다. 이거 봐, 단청이 너무 예쁘다. 경혜루 연못 앞 벤치에서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 봄날의 햇볕이 연못에 반사되어 경혜루의 조명판을 대고 있었다. 그냥 봐도 아름다운 그 옛 구조물이 연못에 비춰진 그림자와 어우러져 기막힌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알록달록 칠해진 단청이 새삼스럽게 보였다. 수백 년 전 이름 모를 도공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붓으로 칠해 나갔을 터였다. 그 수고로운 손길이 느껴졌다. 도공들은 수백 년이 지난 후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칠한 단청을 알아봐 줄 걸 알았을까? 아마도 몰랐을 게다. 그냥 그게 해야 되는 일이고 즐거워서 했을 테니. 문득 그 도공들의 진심이 느껴졌다. 네, 오늘 드라마 속 명대사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낭독한 부분을 인용하자면 구독자님들 그냥 묵묵히 쭉 가시기 바랍니다. 거저받은 오늘에 감사하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